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 경마를 맞이합니다. 역시 개가천서 실전평 찾아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먼저 이 경주를 풀어드리기 이전에 용병 기수들, 부산과 서울과 부산에서 각 2명의 기수들이 새롭게 왔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이 안드레아 테스타 요 기수인데 메자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 기수인데 페르비치하고 같이 기승도 했었고 용병 생활을 이번에 좀 마음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린데 아주 깐깐합니다. 안드레아 메자 테스타 부산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마리오스 미나 요 기수는 글쎄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는 기수로 저는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서울에서는 하타나카 신지 일본 기수 이쿠 기수와 상당히 좀 친하다. 일본 기수가 이쿠 기수가 한국 가면 물반 고기반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는 노다지다. 그래서 서울에 돈 벌러 왔다. 아주 강한 포부를 내비치고 있어요. 신지 기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수고, 쉐인 패트릭 칼슨 스웨덴 기수인데 서울에 뭐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외국에도 한국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당히 대우받고 정직하게만 게임만 임해준다라면 돈 버는 거는 상당히 쉽다. 스웨덴 기수 쉐인 패트릭 칼슨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의 이제 사토시 기수는 6개월 면허 연장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앞으로 이제 좋은 활약을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토시 기수 사마귀처럼 생겼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생겼어요. 자, 좋습니다. 일요 경마에 앞서서 우리가 역시 휴장 전에 먹을 건 먹었다. 너는 못 먹었지만 우리는 먹었다 했던 경주, 역시 비밀작전과 하이라이트 승부가 있는데, 역시 뭐 부산에서는 스티븐이 뭐 그냥 지나가는 법을 모르죠. 뭐 영광의 컨트리에 늘 해랑 쌍승식 17배, 복승식 12배짜리 또 한번 중배당막건을 잡아내드렸고, 펄린의 더 그레이트 쌍승식 17배, 복승식 10배, 삼복승식 14.7배 모든 승식 단통으로 쑤시면 나온다. 역시 한 방으로 해결해 드렸어요. 이 강자대로의 무한열정, 복승식 11배짜리 또 한번 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드렸고, 뭐 서울에서는 여지없죠. 구통사의 챔피언킹, 스티븐의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요것만 들어도 돈이 된다. 복승식 10배, 쌍승식 21.6배짜리 또 한번 단통막건 힘을 있게 때려버릴 수가 있었던 경주. 역시 뭐 제주에서도 육룡의 강남옥을 쌍승식 89.5배, 복승식 21.1배짜리 또 한번 잡아드렸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큐피트 레이디의 3정불패입니다. 역시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을 몰라요. 11.7배, 삼복승 17.6배, 역시 단통 주력으로 또 한번 해결을 해드렸고요. 서울 1라운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Yes you can, 애는 온다, 애가 온다, 애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쌍승식 38.5배짜리 또 한번 힘을 실어드렸고, 하이라이트 승부에서도 역시 이 아마존에스의 투어로즈 3쌍 22.9배짜리, 저희 방송만 봐도 22배짜리는 공짜 그냥 갖다 때릴 수가 있었던 경주 서울 5라운드 성파의 플라잉 챔프였습니다. 22.2배짜리 역시 방송에서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면서 좋은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 방송만 시청을 하셔도 좋은 성과 그냥 한 방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과 부산과 서울 한주 휴장이 이어지면서 이 다소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있어요. 그런 경주들 스티븐이 또 미친놈 마냥 후벼 파고 쥐어짜면서 만들어냈던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 경마를 시작하기 앞서 좀 해볼 만한 경주들이 많다. 승부 걸렸고 조금 덜 팔리는 애들, 먹을 게 많은 경주들이 은근히 포진돼 있는 하루예요. 일요 경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스티븐에게 많은 것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역시 그냥 지나가지 않죠. 1호 경마 1라운드 첫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1000m로 짜여진 국산 6등급 경주고요.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1라운드 싱겁게 과연 끝날 수가 있을지 저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이 됩니다. 현장에서 1번 이 로드킹이 너도 로드킹 나도 로드킹 벨리니까 한 번 더 믿고 로드킹 1번을 놓고 뚫릴 전망이고요. 그 외에 이제 9번 이 비카 뮤직이라든지 7번 덕이 그리고 6번 영원한 순간 3번 새벽이 요런 애들이 팔려주는데 액면상 기록으로 봤을 때는 1번 로드킹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맞는데요. 글쎄요. 불량주류의 1분 02초 8 정확히 말하면 1분 03초나 뭐가 틀립니까? 02초 8이나 03초나 과연 이 주행검사 당시에 과연 얼마만큼 연력이 있었느냐가 포인트인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애도 이제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과연 얼마만큼 살릴 수가 있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이번 경주는 발 빠른 애들 초반에 선행이 걸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드킹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로드킹이 요게 몰에 쳐맞고 몇 대 쳐맞고 고개 쳐드는 순간 요거 없어지면 스티븐 말이 맞았네 1번이 불안했었네 요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1번 로드킹을 이번 경주 충마로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옵니다. 일단은 9번 비카뮤직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승훈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군대를 갔죠. 저기 어디야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거예요. 지금 훈련 받으러 4주 훈련이죠. 4주 훈련. 4주 훈련 받으러 갔는데 어찌됐건 간에 김혜성 기수 기다리겠죠. 일단 이 비카뮤직은 7조에서 이제는 좀 띄워줘야 될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데뷔 이전째 뛰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18주의 공백을 딛고 출전하고 있는데 데뷔전 당시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앞장뻑에 한 번 더 불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우릉 기수가 요거는 선행까지 충분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데뷔 이전째에는 좀 변화된 걸음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9번 비카뮤직 안고 가셔야겠고 2번 마이더스웨이라는 마필 역시 황순도 기수인데요. 이 데뷔전에 1200m를 뛰고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선입권에서 한번 따라가서 상대들 괴롭혀주고 잡바이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인코스에서 2번 게이트를 부여받고 1000m를 출주를 했다. 조교 상태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황순도 기수가 충분히 욕심을 낼 수가 있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놓고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 카이조퀸이 되겠습니다. 요거 현장에서 역시 멸시받고 갈시받고 무시받고 여기저기에서 없다 말들이 많은 마필인데요. 글쎄요, 저는 1월달 내내 이 카이조퀸이 3조에서 공들이면서 훈련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봐 왔고 무엇보다도 데뷔전 당시에 2번 게이트에서 박병인 기수가 승부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밀어봤는데 초반에 빠른 순발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데뷔전이라는 좀 불안성이 있었고 그리고 3코너 돌면서 옆마필이 안쪽으로 기대자 박병인 기수가 역시 쫄았어요. 마필을 제어를 하면서 선입권으로 밀려버립니다. 밀리고 나서 4코너 이후에 특별한 추진 동작 없이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그게 바로 1분 03초 1이에요. 기록 자체로 본다라면. 물론 이제 주로 자체는 상당히 가벼웠는데, 자, 역시나 6주 만에 나오지만 말 상태는 상당히 좋다. 이제는 막 힘이 차서 말이 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순발력을 강점을 지니고 있고, 앞선에서 직선 구간까지 버틸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5번 카이저킨. 저는 이때야말로 남들이 믿어봅니다 할 때 바로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카이저킨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1번 로드킹, 2번 마이더스웨이, 9번 비카뮤직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저배당이 아닌 중고배당 쪽에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네, 1회 경마 3라운드입니다. 도대체 월요 새벽 조교 방송 해보려고 코너에서 언급드렸던 이 경주들은
언제 풀어줄래라고 자꾸 이 쪽지들이 와요. 제가 뭐 자신 있으면 풀어드리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뭐 여건 자체를 좀 돌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 3라운드는 월요 새벽 조기 방송 개가천선에서 언급드렸죠. 해보려고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국산 5등급으로 짜여진 경주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경주인데요. 자, 이 헤네시 댄서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하나 교시에서 김용곤 기술 안장 교체가 됐어요. 제가 조교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교 추천 마필이에요. 김용곤 기술 안장 교체가 됐어. 청호컴넷 마주 이제 법인 마주가 저희 방송을 보나요? 야, 말 좋은데 뭔 소리야? 용군이 태워서 항구를 하자 뭐 이건가요? 자, 어찌됐건 간에 헤네시 댄서 이번 경주 저는 의지가 워낙에 높잖아요. 이하나 교시에서 김용곤 기술 안장 교체가 됐고 이번에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인데 김용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헤네시 댄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6번 라온 콘도르, 7번 스마트 드림 두 마필 모두 다 가져간다라면 과연 환급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7번 스마트 드림을 선택을 하십시오. 최근 연투의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직전 경주 약간 우리에게 흠이 잡혔죠. 직선 구간에서는 좀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그런 밋밋함마저 없애기 위해서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놨고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박으론 기수 요거는 선행을 충분히 욕심을 낼 거예요. 3번 헤네시 댄서가 여기선 잡아주고 7번이 넘어가서 그 뒤로 인코스에서 나란히 손잡고 요거는 3.7배던 4.6배던 그냥 갔다가 꽂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6번 라운 콘도르가 문제인데 저는 라운 콘도르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면 욕 먹어야죠. 저희 방송 보고 스티븐 믿고 스티븐 핑계대고 막건 사시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김정준 기수는 사실 정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김정준 기수에게 정말 많이 눈탱이를 당했어요. 이번에 문수영 기수죠. 어찌됐건 간에 한번 해보려고 라운 콘도르에 기승을 시켜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라운 콘도르는 이도저도 안 돼요. 선행 갈 수도 없고 선입에 따라가도 저는 헤네시 댄서가 좀 더 나은 걸음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라운 콘도르의 능력은 좀 과대평가돼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4번 모닝베베라든지 9번 챔프아트 요런 애들의 라스트 걸음을 우리는 배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애들의 배당권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 3라운드는요. 3번 헤네시 댄서의 7번 스마트 드림 3번 7번 망통이죠. 망통이지만 그래도 3번 7번 단통으로 때려주시고 3번을 축으로 놓고 4번 모닝베베 9번 챔프아트 3번 놓고 4번 9번 이런 애들은 좀 배당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경주입니다. 네, 이어지는 4라운드입니다. 1300m로 짜여진 국산 5등급 경주고요.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일단은 3연장 때려주고 있습니다. 3번 자이언트 특급. 이번에 되냐 안 되냐?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자질면에서는 출조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복이 없다라는 게 강점이죠. 무엇보다도 57의 부담 중량을 두 번씩이나 이겨내면서 물론 2차권에서 아쉬움은 남겼습니다만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었고 머리차 코차 싸움에서 좀 아쉽게 2차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자기 걸음을 띄워주고 있고요. 훈련시 걸음도 뭐 이상 없습니다. 상태감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3조에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더라면 3번 자이언트 특급 한 번 더 믿을 만한 중심이 되겠죠. 자, 후차권입니다. 후차권에서는 4번 로켓퀸 55조에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정정희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역시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뭐 컨디션도 이상 없기 때문에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부담 중량이 이게 하나가 반개가 올라갔어요. 5번 손오공인데 이 손오공도 지금 해볼만 하거든요. 편성은. 요거는 뭐 현장에서 46조의 승부 의지를 한 번 더 좀
파악을 하고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 7번 은빛바다 뭐 무조건 고죠. 빠꾸가 없습니다. 20조에서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조개 상태도 좋고요. 이 변화를 직전부터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병주 뭐 개바람도 이런 개바람도 없었어요. 인기 2위까지 팔려줬었는데 자 이번 경주 뭐 자이언트 특급의 로켓킨이 아마 이 4번 로켓킨이 개바람 불 것 같아요. 이 조교바람이라든지 이게 불 것 같은데 은빛바다 요럴 때 장추열이가 뭐 쌔바닥 낼름 내밀고 상금을 따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4라운드는요 3번 자이언트 특급 가장 안정감이 있습니다. 4번을 놓고 3번을 놓고 3번 자이언트 특급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4번 로켓퀸에 5번 손오공 7번 은빛바다까지 차근차근 좀 알아가면서 한 방으로 때릴 수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교치아 3라운드 뭐 스티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400m로 짜여진 국산 4등급 경주고요.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바로 경주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1400m라는 경주거리에서 과연 이 강점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녀석들, 그리고 이번에 경주거리가 뭐 1800에서 1600 뛰다가 1400으로 내려온 애들의 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1400을 좀 내려왔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 가락공원, 제가 요거는 1승 했을 때, 한번 70 몇 배죠. 그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뭐 감흥이 이제 없어요.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이 준비된 녀석들이 상당히 많이 출주하고 있죠. 자, 저희는요, 압축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에서 스티븐이 8번 당찬질주가 최근 1800m 그리고 1600m 11월 20일 날은 1400m를 가볍게 이혁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잡아 돌리면서 한구라를 했던 이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연명 기수 그리고 1월 달에는 조성공까지 한번 태우면서 승부를 들어갔지만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이번에 감량의 이점인 이 정도영 기수인데 분명히 우리가 쉽게 배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인기권에서 그리고 능력 마필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 당찬질주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한 번 더 제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압축을 하자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번 태양의 신화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을 거머쥐면서 이번에 19조에서 다실박에게 기회를 줍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힘을 많이 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툭트랩터에게 뭐 당연히 이제 우승은 빼앗겼습니다만 직선 구간에서 나름 끈끈하게 좀 버텨줬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인코스의 이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4번 불꽃놀이가 30조에서 만들어 놓고 때린다. 자 홀랜드 우 조성군이다. 제가 항상 ARS에 대고 말씀을 드려요. 30조 울줄리 오른팔제비 조성군 기수. 요거는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역시 말 상태를 보면 알아요. 훈련 때 보면은 승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 5번 영광의터리가 당연히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팔리겠죠. 승급전인데 될까 안 될까? 저는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마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5번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김동현 기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없었다. 우승에 대해서 말이 스스로 떼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조인공 기수죠. 이 조인공 기수는 어떤 기수입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서 좀 적응 좀 해볼만 하니까 되려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손 번쩍 들고서 부산이 물반 고기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죠. 속세를 떠나서 흔히 얘기해서 어지러운 서울, 너도 나도 자꾸 전화하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탄다라는 소리예요. 투명하게 기승을 해줄 수가 있는 5번 영광의 연터의 조인권이라면 저는 관심을 가져줄만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2번 태양의 신화, 4번 불꽃놀이, 5번 영광의 연터인데 4번 불꽃놀이 쪽에 30조의 힘을 한번 실어보겠고요. 2번, 5번, 4원 넣고 2번, 5번 두 방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5라운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스티븐이 배팅 강도 올리면서 승부처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자, 1800m로 짜여진 경주고요. 국산마 3등급 경주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이 6번 대오시대가 현장 인기 1위 가겠죠. 6번 대오시대 인기 1위 가고 무적비카, 9번 무적비카 30조 거, 요게 인기 2위 가나요? 인기 2위 가고, 10번 코트윙도 직전에 1800에서 잡바이지만 1600 연투 때려줬기 때문에 팔려줄 것 같고, 7번 마초피추는 안 팔리겠죠? 팔리면 이상한 거죠.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잘 뛴 거예요. 정말 잘 뛴 거예요. 선두권과 신마신차 정말 잘 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도 못 나가요. 7번 게이트 마추픽추는 조건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버리겠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6번 대오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대우시대 당연히 강하게 봐야죠. 비록 승급전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뭐 브리더스컵에서 2차까지 건너치면서 이 강자들하고 맞짱을 떠봤다 이거죠. 큰 대회에서 그리고 직전에도 1800m에서도 가볍게 소화를 해줬다. 직전에 1800m 뭐 두어 번 뛰어본 마필이 아니에요. 첫 도전입니다. 그만큼 기본 자질과 싹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대상 경주에서 최근에 최시대 기수의 말이 글쎄요, 뭐 딱 떠오르는 말이 없는데, 대오시대, 요거는 갈고 닦고 잘 맨질맨질 만들어서 상금을 좀 벌어볼 수가 있는 이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최시대 기수가 상당히 욕심을 낼 거예요. 6번 대오시대, 당연히 우리가 강하게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마필이 맞아요. 5번 강한 남자 안 팔리나요? 왜 안 팔립니까? 요거 팔리겠죠? 하지만 이 강한 남자도 분명히 한 칼이 있어요. 정말 내측에서 있는 둥 없는 둥 투명인간처럼 있다가 갑자기 결승선 30m 전방에서 어디서 나타나든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강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득작도 조창욱 기수. 직전에도 생각보다 잘 뛰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직전보다 상태감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조교 상태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강한 남자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 9번 무적비카 역시 30조에서는 은근히 한 번 더 연투의 능력을 기대를 해보겠다. 승급전이고 뭐고 한 번 더 때리겠다. 직전에 대오시대 이기는 거 봤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아주 뭐랄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무적비카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30조 울줄리마방에서 그런 멘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쉽게 6번, 9번으로 끝날 것인가? 5번 강한 남자까지 견제 대상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포인트인데요. 저는 11번 시선포착을 놓고 때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대오시대랑 6번 대오시대랑 9번 무적비카가 강합니다. 이제는 막 보여줘야 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필들. 상승세 곡선을 그려줄 수가 있는 녀석들인데 시선 포착은 이번에 타이밍이란 소리죠. 타이밍.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부터 말 상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썩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 있고 기본 자질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상태감이 안 좋았는데 직전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훈련 강도를 높이더니 말이 생각보다 잘 뛰었어요. 직전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도윤이고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말 상태가 더욱더 좋아진 모습. 분명히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야 될 마필이 11 시선 포착이고요. 승부도 충분히 되고 능력 면에서 상대들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1800거리라면 11 시선 포착을 놓고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체 5라운드는 11 시선 포착을 놓고 때리겠고요. 5번 강한 남자, 6번 대오시대, 9번 무적비카까지 배팅권에 강하게 노림수를 드십시오. 일회경마 5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300m로 짜여진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1번 이글삭스부터 외곽에 있는 12번 S클래스까지 모두 다 승부는 되는 편성이에요. 이 단거리가 아닌 1300m이기 때문에 1300m의 강점, 참고 한 발,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을 보여줄 녀석들이 이번 경주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녀석이 여기서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교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명절 전부터 이 녀석의 승부 패턴의 훈련을 관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5라운드는 한번 붙어볼 것 같습니다. 자, 저 배당이 아닌 중고 배당이 충분히 나와주는 5라운드 스티븐의 비밀 작전,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자, 부산 교체와 2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600m 국산 5등급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이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우리를 아리송하고 고민거리로 만들고 있는 경주예요. 다만 이번에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 여기서는 대가리까지도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이 출주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8번 스발드 파리가 직전 경주 입상으로 한 번 더 많은 인기를 얻어줄 거로 보여집니다. 8번 스발드 파리는 이번 경주 쉽게 배제는 못하죠. 그리고 10번 아델의 진주, 이 녀석이 인기 1위, 8번, 10번, 8번이 깜빡이 맞건, 5번 핑크 블레이드까지 배당판에서 흔적을 남겨둘 것 같은데, 요런 애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사는 영희 엄마도 아는 요런 인기 마필들 놓고 승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마번을 오픈해 드려요. 이번 2라운드는 스티븐의 관리마 승부 걸렸기 때문에 직전엔 걸음 최고! 이번에 때리려고 마음 먹고 나오는 복병을 넣고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일요경마 후반부 9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를 짜여진 국산 3등급 경주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되는 마필과 안 되는 마필이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도 안 되는 마필이 현장에서 팔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등짝 때문에 팔려주는 것 같은데 스티븐이 명확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불안한 녀석들을 날려내고 중배당이 충분히 나와주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현장에서 인기권에선 살짝 좀 밀려져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페이스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편성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강축에 있는 경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스티븐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전이 아닙니다. 절대 혼전이 아니에요. 항구라가 바로 이런 경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꾸준하게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 경주마들의 현장 예시장 상태 그리고 현장 기록 흐름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요 스티븐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볍게 좋은 꿈 꾸시고 경마장으로 오십시오. 그 꿈에 해당되는 황금 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